옛날 옛적 백두산에서 시작된 대자연의 기운이 인천까지 이어졌다는 믿음을 품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살던 시절의 이야기다. 이 마을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매년 강력한 태풍과 해일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엔 아이든 장로들은 이를 자연의 섭리라 여기며 수많은 제사를 지내왔지만 매번 바다는 그 성의를 보답하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얀 비늘을 지닌 한 마리 웅장한 용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바다의 수호신 용왕이라고 소개하며 서풍이 불어오는 날 비가 세차게 퍼부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언했다. 서풍과 폭우가 동반된 날 용왕은 직접 마을을 찾아와 그들에게 방호를 위한 비법을 전수할 것이며 그날이 오기까지 마을 사람들은 불필요한 인력을 소모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윽고 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는 날이 다가왔고 마을 사람들은 용왕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고 준비를 마쳤다. 그날 밤 비바람 속에서 용왕은 거대한 물기둥과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은빛 비늘은 달빛을 바다 반짝이며 신비한 빛을 발했다. 용왕은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지목하며 그 아래 비밀스러운 동굴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 동굴에는 조상의 지혜를 담은 비밀 문서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을을 해일과 태풍으로부터 보호할 방어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용왕의 지도 아래 동굴에서 문서를 찾아내고 그 지식에 따라 강력한 보호막을 세우게 되었다. 그 후로 마을은 이전처럼 자연재해에 고생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용왕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어 바다의 안전을 기원했다. 용왕은 비록 생경한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그의 존재는 항상 바다와 함께하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왔다. 이렇듯 인천의 주민들은 용왕의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박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 앞바다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다. 그 섬은 나무가 울창하고 바닷바람에 사시사철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다. 섬 주변에는 해안가로 이어지는 길고도 복잡한 젓가락 모양의 암초들이 널려있어 작은 배라도 접근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인천에 사는 한 어부가 바닷길을 잘못 들어 그 섬에 다다르게 되었다. 어부는 황급히 노를 저 배를 돌리려 했지만 갯바위에 걸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바다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놀랍게도 번쩍이는 황금 빛깔의 거북이었다. 거북은 천천히 어부에게 다가와 눈을 맞추더니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바다의 수호자 황금 거북이라네. 이 섬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지만 자네가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의 기회를 주고 싶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나를 따라오면 자네에게 큰 축복을 내리리라. 어부는 믿기 힘든 광경에 놀랐지만 거북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거북은 느린 걸음으로 해안선을 따라 이동했고 어부는 그 뒤를 쫓았다. 걸을수록 섬의 심장부가 드러났고 그곳에는 수많은 야생어와 맑은 샘물을 가진 작은 호수가 있었다. 거북은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어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 물 한 모금을 마시게나. 이 샘물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축복을 내리네. 마신 자는 병마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며 그 집안은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네. 어부는 조심스레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입에 대었다. 물은 상쾌하고 청량하며 마시자마자 온몸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거북은 그런 어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는 말했다. 자, 이제 자네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흔치 않으니 바다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다른 이에게 이 장소를 알리지 말게나. 이곳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곳이니 말일세. 그렇게 어부는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집안은 끝없는 번영을 누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느라 그 섬의 위치를 알리지는 않았고 그 섬은 여전히 미지의 장소로 남아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다. 오늘날 인천 바닷가에선 가끔 황금 거북을 보았다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그것이 착각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전설은 인천의 민속신앙 속에 오랜 세월 간직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의 예산에는 깊은 숲이 있었다. 이 숲은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로 가득 차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일정한 날에만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것이었다. 이 존재는 숲의 수호자로 불리며 태고적부터 이곳을 지켜왔다고 전해진다. 숲을 드나드는 나무꾼이나 약초꾼들은 이 수호자의 흔적을 본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깊은 밤중에 숲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음악 소리와 송진 냄새는 이 수호자가 보내는 신호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들은 자는 행운을 얻거나 숲에 숨겨진 비밀을 얻게 된다고 믿었다. 그 지역의 주민 중에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영수로 항상 전설과 이야기를 탐구하는데 시간을 보내곤 했다. 영수는 숲의 수호자 이야기에 특히 매료되어 수호자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영수는 숲으로 향했다. 영수는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며 예전 나무꾼들이 말한 길을 따라갔다. 그의 주위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불안하게 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오는 휘파람 소리 같았다.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음악 소리를 따라 한참을 걷던 영수는 마침내 숲속의 작은 공터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이 담긴 듯한 큰 고목나무가 있었고 주위에는 달빛이 흩뿌려져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영수가 숨을 고르고 고목나무에 다가가자 나무의 그림자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 순간 영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세상의 존재였다. 그 존재는 은은한 빛을 발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 했다. 갑자기 영수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감정이 차오르며 이 존재가 바로 숲의 수호자임을 깨달았다. 수호자는 영수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호자는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영수는 이 특별한 경험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숲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수호자의 전설을 다시금 떠올리며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그날 이후 영수는 숲을 탐험하며 얻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예산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원도 북쪽의 작은 마을 영원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 신앙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달의 여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하늘의 밝은 달을 통해 세상을 보살피며 마을과 주민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영월은 깊은 산과 고요한 강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날이 어두워지면 달빛이 강물 위에 은빈 끈을 늘어뜨리는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곤 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종종 달의 여신이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지속되던 여름이었다. 그 해의 더위는 유난히도 혹독했고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굶주렸다. 곡식들이 타들어가면서 수확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강물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상의하고자 했다. 멋진 날 마을의 장로가 주민들을 불러 모았다. 달의 여신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녀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께 닿는다면 그녀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밤새 같이 기도를 시작했다. 각자는 마음속 깊이 간절함을 담아 그리고 달의 여신에게 정성스레 기도하였다. 기도는 계속되어 밤이 깊어갈수록 기도문이 마치 노래처럼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다. 그날 밤은 특히 밝고 커다란 보름달이 떠 있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칠 무렵 갑작스레 하늘에 흐린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오래도록 내리던 비가 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비를 보고 달의 여신이 우는 것이라 여겼다. 강물은 다시 흘러넘쳤고 대부분의 농작물은 그 신비로운 기적 덕에 소생하였다. 가뭄을 이겨낸 그해 이후 영월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 이 축제는 달의 여신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고 이곳에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가져다준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어져 내려갔다. 지금도 영월에서는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그 고요한 강변에 모여 축제를 벌인다. 서로의 얼굴에 비치는 달빛이 마치 옛날에 내려온 달의 여신의 축복인 것처럼 주민들은 여전히 영월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세월이 흘러도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신안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해녀 신령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령은 바다의 생명을 수호하고 붕어를 기원하며 해녀들이 안전하게 물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청록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눈과 바닷물처럼 푸르른 머리카락을 가졌고 언제나 은빛 물결과 함께 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녀 신령을 숭배하면서 매년 초여름 신령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마을의 해녀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바닷가에 놓고 물고기 모양의 등불을 띄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두운 바다 위에 떠오르는 등불들이 반짝이며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었고 사람들은 이를 바다의 별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해 여름 신안에는 고깃잡이가 잘 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용감하고 숙련된 해녀인 수연은 꿈에서 해녀 신령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꿈속에서 신령은 수연에게 말을 걸며 바다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깊고 위험한 바다속 구역으로 가라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해적선이 난파선이 잠들어 있으며 그 주위에 물고기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마을의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지만 대부분은 이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신령의 계시를 믿고 몇몇의 용감한 해녀들과 함께 바다의 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거친 파도를 뚫고 오랜 시간 동안 물질을 하며 마침내 해적선의 난파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신령의 말처럼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해녀들은 그곳에서 자연의 풍요를 경험하며 바다의 생명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고깃잡이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사람들은 수연의 용기를 찬양하며 해녀 신령에 대한 경외심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신안의 사람들은 바다를 향한 경건한 마음과 해녀 신령의 전설을 잊지 않고 그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여름 바다에 깨우는 물고기 모양의 등불은 여전히 밤하늘에 반짝이며 신령의 존재를 기리고 있습니다.